안녕하세요, YP스페이스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집에 사시면서 인테리어 공사를 생각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전달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처음부터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입주나 이사를 하시는 게 가장 좋겠지만 당시 상황이 안 맞아서 공사를 하지 못하고 바로 들어가신 분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상황상 얼떨결에 공사 없이 들어가 사시다 보면 시간이 흐를수록 집은 더 낡아가고 곳곳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면서 아쉬운 마음, 공사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텐데요. 큰 마음 먹고 보관 이사를 맡긴 후에 나갔다 오자니 비용도 문제지만 밖에서 지내는 게 불편해 이래저래 용기를 내기도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 결국 거주하시면서 부분 공사를 하는 걸 고려하시게 되죠. 하지만 사람이 살면서 짐을 빼지 않고 공사를 한다는 게 생각보다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경우 어떤 부분들이 어렵게 느껴지는지에 대해 여러 가지 상황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집이 오래됐을 때 가장 공사를 하고 싶은 공간이 어딜까요? 아마도 모두 같은 답을 떠올리실 듯한데 바로 주방과 욕실입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공사를 원하고 또 실제로 공사를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공간들인데요. 이 두 곳은 어떻게 보면 공사가 쉽고 또 어떻게 보면 공사가 어려운 정말 극단적인 공간들입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부분이 어려울까요? 먼저 주방의 경우 구조가 변경되면 생각보다 많은 부분이 어려워집니다. 현재 구조를 유지한 채 주방 인테리어를 진행하다 보면 생각보다 할 만한 공사할 수 있지만 새로운 주방 구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못한 상황들이 펼쳐질 겁니다. 어떤 상황들이냐 하면 가장 첫 번째로 바닥재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구조를 바꿨더니 갑자기 맨바닥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부분이기도 한데 일반적으로 주방 하부장의 경우엔 바닥재가 깔렸지 않은 게 대부분입니다. 기존 주방 구조에서 추가적으로 수납장을 늘리는 등의 공사는 괜찮지만 기존 하부장이 있던 곳에 변화를 주면 감춰져 있던 바닥이 드러나는데 그곳엔 바닥재가 깔려있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죠. 이 바닥재가 없는 부분만 현재와 같은 바닥재를 찾아 공사하면 되지 않나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너무 오래돼서 같은 말을 구할 수 없는 경우도 많고 설령 같은 제품을 구할 수 있다 해도 생산된 날짜가 다르기 때문에 나란히 뒀을 때 색 차이가 나기도 해요. 또 혹여나 남은 마루 자재를 창고에 보관하고 있었다 해도 색이 완전히 같지는 않을 겁니다. 기존 바닥재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 변색됐을 거기 때문이죠. 주방 공사의 경우 대부분 철거와 시공을 하루에 다 진행하는데 새로운 구조로 주방을 배치하면서 갑자기 바닥재가 없는 부분이 드러나면 그땐 주방 구조를 바꾸지도 못하고 정말 멘붕이 오게 돼요. 그러니 주방 공사를 고려하실 땐 꼭 이 부분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도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아파트 연차에 따라 다르겠지만 준공 이후로 공사를 한 번도 하지 않은 집이라면 주방 가구 시공면에 도배가 없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도배 후에 가구를 배치할 거라고 생각해서 가구를 철거해도 도배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예전엔 가구를 놓은 후에 도배를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 가구 뒤편에 도배재가 생략된 경우가 은근 많아요. 그래서 하부장이나 상부장의 위치를 이동시킬 계획이라면 이 부분은 고려를 하셔야 합니다. 설령 지금 수납장 뒤편에 도배가 되어 있다 해도 외부에 노출되었던 도배재와 변색의 속도가 달라서 나란히 두면 분명 차이가 생깁니다. 따라서 주방 공사를 하실 때 도배 공사도 함께 하신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 혹시나 도배 공사를 하지 않으신다면 꼭 주의가 필요하겠죠? 마지막으로는 주방 타일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 주방의 구조가 바뀌면 타일의 범위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주방 구조에 맞춰 주방 타일을 새롭게 시공하거나 주방 상판을 벽면에 붙이는 방식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진짜 문제는 기존에 있는 타일입니다. 구조에 따라 엉뚱한 곳에 타일이 남을 수 있고 이럴 땐 타일을 철거한 후 도배를 새롭게 해야 마감이 나오게 되죠. 자, 이렇게 살면서 주방 공사를 하신다면 고려해야 할 이 세 가지 요소를 말씀드렸는데요. 결론적으로 주방 구조를 변경하시려면 기존에 생각지도 않았던 공사도 함께 진행하셔야 깔끔한 마감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비용을 들인다고 해서 이 모든 작업이 쉽게 진행되지는 않는데요. 타일이나 도배의 경우에는 어찌저찌 가능하겠지만 가장 힘든 건 이 바닥 공사예요. 거실과 방은 마루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 시공하고 나면 끝까지 이어서 해야 하는데 그럼 바닥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옮겨야 하죠. 예를 들어 작은 방에 침대가 있다면 분해를 해서라도 밖으로 빼내야 하는데 당연하게도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이런 부분 공사에 대해서는 신축 아파트로 들어가신 분들도 연락을 많이 주시는데요. 신축 아파트도 원리는 같습니다. 결국 모든 마감은 다 물려있기 때문에 기존 구조를 유지하지 않고 변화를 주고자 하신다면 앞서 설명드린 도배, 마루, 타일 등이 문제가 될 거예요. 자, 이제는 욕실 공사의 경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욕실의 경우 다른 공간과 다르게 비교적 독립적인 공간이라 큰 문제 없이 시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 쉬운 공사는 아니에요. 이유라고 한다면 철거의 과정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도기를 철거하는 건 먼지가 거의 나지 않지만 벽타일과 바닥타일 깨는 과정은 먼지가 많이 납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힘든 건 바로 타일을 붙일 때인데요. 타일을 생긴 그대로 붙이거나 커팅기를 사용해 잘라내는 건 먼지가 많이 발생하지 않지만 문제는 타일을 그라인더질 할 때입니다.
커팅기의 경우 일자로 커팅이 되나 꺾이는 부분이 생기면 무조건 그라인더를 사용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 정말 어마어마한 문제가 발생해요. 욕실문을 닫고 환풍기를 튼 채 진행하면 되지 않을까 싶겠지만 그렇게 하면 먼지가 뿌옇게 차서 시야 확보가 잘 되지 않고 호흡도 쉽지 않습니다. 결국 욕실이 아닌 외부로 나가서 그라인더를 해야 한다는 건데 실내에서 할 수도 없고 아파트의 경우 1층에 내려가서 하든 복도 계단에서 하든 이웃들에게 불편감을 줄 수 있죠. 그래서 결국 베란다로 나가 문을 닫고 외창을 열어 그라인더를 사용해야 하는데 결국 나중에 베란다가 먼지 천국이 되어버리곤 해요. 그래서 이 욕실 공사는 생각보다 거주 중에 하기가 쉽지 않고 설령 하더라도 한샘 바스처럼 판넬을 붙이는 방식을 많이 하시죠. 타일 대신 판넬로 진행하게 되면 매지도 없고 곰팡이가 잘 생기지 않아 매우 실용적일 수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디자인이 많이 아쉬워서 실용성만 추구하시는 분들이 선택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이 외에도 거주 중에 도배나 마루, 샤시 등을 하려는 분들이 충분히 계실 텐데 사실 불가능한 건 없어요. 다만 가성비가 나오지 않아서 지양하셨으면 할 뿐입니다. 주방이나 욕실과 달리 도배, 마루, 샤시 등은 이 거실이나 방처럼 여러 공간에 걸쳐 광범위하게 퍼져 있기 때문에 거실만 따로, 방만 따로 하는 식보단 전체적으로 공사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렇게 광범위하게 공사를 하게 되면 인건비의 로스가 심해집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짐을 이리저리 옮기면서 작업을 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대부분의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게 되거든요. 어느 순간에 이분들이 기술자인지 이사센터 직원인지조차 헷갈릴 정도로 작업하는 만큼 짐을 옮기는 일도 꽤나 많아지죠. 이렇게 되면 기술자의 비싼 인건비가 짐을 옮기는 데 사용되는 사태가 발생해 버립니다. 마지막으로 부분 공사는 기존의 짐들을 빼지 않는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바닥이 상하지 않도록 또 짐에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보양 작업을 해야 해서 이 또한 비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결국 짐이 없는 상태에서 전체 공사를 하는 것에 비해 안 해도 되는 작업에 대한 비용이 끝도 없이 늘어나게 되죠. 이렇게 거주 중 공사하시는 분들이 고려하셔야 할 부분에 대해서 다뤄봤는데요. 어떠신가요? 생각보다 공사의 제약도 많고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는 게 느껴지시죠? 이 외에도 부분적으로 고치다 보면 이 전체적인 밸런스가 맞지 않는 것도 생각해 보셔야 할 부분 중 하나죠. 정답이란 건 없겠지만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들을 잘 고려하셔서 공사의 방향을 잘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영상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